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톰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삼 부 첫 순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어제 8시 뉴스 그 시간쯤 해가지고 예. 이제 노사정이 최종 조정 문안 도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대타협을 이룬 건데 이게 진짜 대타협인지 오늘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그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서 노동시장 개혁 추문한 지 1년 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제 김대환 위원장이 미정리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일치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여기 미정리 사항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기간제 사용 연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쟁점이고요. 예. 쟁점 사항은 바로 일반 해고 기준 절차 명확화, 취업 규칙 변경 완화를 의미합니다. 일단 미정리 사항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들여서 내년 입법에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가장 처음에 했던 쟁점 사항이 일반 해고 기준 의제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특히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독자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항상 이 합의문에는 조건처럼 정부가 독자 추진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 이것이 계속 붙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 제 도입 등 청년 고용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잠정 발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는 됐지만 오늘 오전에 있을 이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이게 통과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합의 아니냐, 길게 가는 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공정한 평가 체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 이야기. 그렇죠. 서로 공정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상당히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쉬운 해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공정한 해고냐 이런 저건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논쟁의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이게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해고라는 것은 흔히들 저성과자, 근무 불량자를 해고하는 걸 의미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기를 조입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예. 이 이야기인데, 이건 당연히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쉬운 해고, 고용질 악화로 이어진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서 기업 현장 해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예. 근데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단 양쪽의 의견은 그냥 기계적으로 접합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노동계는 이를 받고 정부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거. 예. 충분한 협의해야 한다, 이런 추상적 단어가 쓰인 것. 그러니까 잠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합의안
현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통과에 효력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데 예.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지 효력을 가진다. 이거는 사실은 예. 합의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 굉장히 불안한 합의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렇죠.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노사정위가 재가동된 지 18일 만에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합의 초안을 내놨다고 한 건데 정말 초안일 뿐 완결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부터는 언론에서 합의했다 대타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고요. 이 생각해보면 지난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결렬시키면 총파업 투표를 벌일 만큼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든지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보자면은 정부의 의견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처음 협상에 들어갈 때는 이 일반 해고 기준 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이거 제도 개선 위원회 만들어서 중장기적 과제 전환을 하자 이런 평에서 끊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입장 그대로 따라가는 셈인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중장기 과제 전환도 아니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한다. 이거 사실은 협의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한노총의 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아침에 제가 현장에다가 전화를 했는데요. 예. 뭐 현장 분위기가 아직 뭐 결정난 것도 아니고 다들 화가 나 있다 이런 목소리면 화가 나 있다. 예. 화가 나 있다. 그게 중요하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흔히 사회학에서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뢰 아니겠어요? 신뢰죠. 예. 근데 이제 이 트러스트 신뢰가 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 고용의 안정성 측면 임금 피크제 한다는 것도 60세 정년을 전제로 해가지고 젊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60세 정년이 쉬운 해고에선 과연 이 보장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그 많은 근로자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화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한국노총이 이렇게 화가 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잠정적이나마 합의를 한 것은 예. 정부가 독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 그 노동개혁안에 대해 일방 추진하겠다 이게 밝힌 거는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국정과제 추진이 힘든 만큼 올해 내에 처리하기는 9월 중순에 법안 발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기권 장관이 한국노총 직접 방문해서 최종 설득을 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방 추진한 의원 입법안이 가능할까? 예. 새누리당은 물론 뭐 지금 그 5개 법안을 만약에 무산되면 당론을 발의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현재 환노위 구성을 봤을 때 일방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위원장만 해도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한국노총 물론이고 장애투쟁까지 벌이는 민주노총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거의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한국노총이 정부의 독자적 일방 행정입법 추진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오늘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이 대단히 주목이 되는 거죠. 사실 임금 피크제도 뭐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보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 현재 예민한 대타협 쟁점에 거의 예외 없이 정부가 일방 추진하지 않는다. 예. 이 조건이 붙고요. 예.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 측은 약속했다. 근데 노동계층 그걸 어떻게 믿냐라는 거죠.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 신뢰의 입장에서 그 신뢰, 믿음 이 아니라 양측에 다시 칼을 벼리고 향후 입법이라든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지난한 이 갈등 그래서 어제는 절충밖에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는 했지만 또다시 합의해야 되는 장기적 과정을 통한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말 붙이기 어렵네. 여전히 불안감이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흥민 선수요. 토트넘에서 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어제 썬더랜드전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네요.
예, 아마 축구 팬들은 어제 경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어제 이 썬더랜드전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61분간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후반 16분에 교체가 됐는데 어제 약간 의외였습니다.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거든요. 예. 그동안 레버쿠젠에서는 주로 왼쪽 공격수로 활약했는데 오른쪽으로 나왔다는 게 좀 의외였고요. 예, 그래도 이 중앙하고 왼쪽 측면까지 오고 가는 아주 이 폭넓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프리킥하고 코너킥을 송민 선수가 전담하면서 이 공격에서는 아주 이 멀티플레이 역할을 해냈고요. 예. 아쉽습니다. 두 차례 슛을 시도했는데 득점에는 실패했고 이 토트넘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막 그 속보로도 전해졌던 얘기인데 예. 뉴질랜드 교포죠. 리디아 고 선수가 LPGA 최연소 메이저 대회 챔피언 기록을 세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리디아 고 선수, 뉴질랜드로 이민 간 교포 2세거든요. 예. 이 아마추어 때부터 골프를 잘해서 이 신동 소리를 들었던 선수였습니다. 어제 이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리디아 고 선수가 이 4라운드 합계 16 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금 나이가 18살 4개월 20일인데 예. 메이저 대회에서는 LPGA 최연소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 관심을 모았던 선수 중에 이 이미양 선수가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기 때문에 예. 우승에 기대감을 줬는데 이 이리 선수하고 공동 4위 기록했고요. 또 이번 대회에서 이 슈퍼 그랜드 슬램에 도전했던 박인비 선수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야구 얘기해 보죠. 요새 한화 말들도 많고 그 감독의 전법에 대해서도 이제 막 슬슬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도 극적으로 되살아났네요. 그 로저스 선수가 5연패를 끊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 롯데전에서 한화가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롯데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한화가 이 전반기 내내 5위를 지키면서 이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진출의 꿈을 키워왔는데 롯데한테 5위 자리를 내주고 8위까지 밀려났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롯데에 패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패하면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 로저스 선수가 8과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한화가 7대 4로 승리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김성국 감독이 투수를 너무 혹사한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가 이제 이 페넌트 레이스가 14경기 남아 있거든요.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의 운명이 갈리는 시점인데 이 김성경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이 혹사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유 같은 것도 따질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총력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가 김성규 감독의 철학과 이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 투수 로저스하고 탈보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뭐 선발이고 중간 개투고 마무리고 이런 보직이 없이 그냥 그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마운드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파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파격이라고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그동안 프로야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잘하는 선수를 계속 던지게 하는 것보다 한 경기만 뛰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을 보내기 때문에 이 투수들도 선발 투수, 중간 개투, 또 이 마무리 투수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투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선발이면 선발, 중간 개투면 중간 개투 이렇게 고정된 역할이 있어야지 이 자신의 등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나 컨디션 유지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화에서는 지금 이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한화 투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등판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좀 무리하게 등판을 하다 보니까 휴식 기간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성근 감독의 마운드 운용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감독의 철학이나 스타일이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우선은 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이렇게 혹사당한 한화 투수들이 1, 2년 뒤에도 과연 지금과 같이 던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올 시즌 너무 많은 투구 또 혹사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또 내년 이후부터 후유증을 겪는다면은 결국에는 김성근 감독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설사 이 한화가 올 시즌에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망가지면은 이 야구단 운영 한 해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구단으로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선수 개인으로 보면은 최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이동국 선수가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죠. 참 훌륭해요. 나이도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 지금 만 36이거든요. 이 토요일 FC 서울전에서 선제골 터뜨려서 시즌 10번째 골을 터뜨렸는데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출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는 있었지만 7년 이상 동안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그리 많지는 않죠. 예,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 정치쿡방에서 뵙겠습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는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8시 30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차산도의 사고 소식입니다. 성수 사거리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가는 길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마포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앞서 한강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아직은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부터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천호대교에서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 불광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쭉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예, 월요일마다 어김없이 여러분께 찾아뵙는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 드리는 순서죠. 근데 요새 맛이 잘 안 나가지고 걱정해요. 예,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낸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 셰프 이상희입니다. 예. 참, 그래도 아주 참 정치 셰프의 그래 애착을 갖고 계셔서 저도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예.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근데 제가 참 두 분께 이 두 분 고급스러운 데서 식사 많이 하세요? 저는 워낙 좋은 데 안 먹기 때문에 좋은 데 가서. 저는 평소에 먹는 데가요. 예. 보통 남들 드시는 데보다 조금 특별한 데를 많이 가는 편이죠. 왜냐면 뭐가 어떻게 특별해요? 어떻게? 김밥집, 중국집을 많이 가는데요. 예. 서초동 김밥집, 중국집은 보통 이렇게 고위직 분들이 수사 왔을 때 배달시켜 드시고 그래서 재벌들이 수사받을 때 먹었던 김밥집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김밥은 좀 달라요? 똑같아요, 사실. 똑같죠. 그래서 먹을 기분이 때마다 다른 거지. 기분만 다르죠. 이거 재벌 누가 드셨던 짜장면이네 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시켰던 라면이네. 뭐 이런 거죠. 우리 부총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우리 신 교수님하고 자주 마주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 지하에 있는 거. 그렇죠.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해요. 예.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이 좀 고급스럽게 먹으면 에피타이저 나오고 이게 쫙 코스로 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안 먹어도 에피타이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격적인 토크의 에피타이저로 뭐냐면 어제 여야 대표가 나란히 그렇죠. 세계 최대 규모 약사열의 좌불상을 앞에서 만났는데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까지. 예? 아니 이게 아주 저도 짠하게 전해져 와요. 예. 참 이게 가슴이다 아파 그냥. 예. 어제는 정말 아픔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게 그 약사열의 대불 점안식이죠. 세계 최대라 그러는데 여기 가서 이런 말 했죠. 약사 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의 슬픔을 소멸해 주는 구원불이다. 저도 뭔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사불은 최초의 치료의 부처다. 저와 김 대표를 비롯한 뭔가 마음이 아픈 이 시대의 중생들의 가장 절실한 부처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참 아픈 사람 많은 것 같다. 서청원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인선의 원광 지광스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라인 거목이 여러분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런데요. 참, 진짜 아픈 사람 따로 있거든요. 서민이죠. 그렇죠. 서민인데. 또 그렇게 한마디 딱 찔러주시네. 맞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아픈 사람 진짜 많아요. 저 진짜 눈 아프잖아요. 네. 어제 박원순 시장의 말이 악권이었습니다. 예. 참 오늘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양재열 변호사? 아니 저는 보면서 이제 그 약사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에서 대표적으로 미륵불로 많이 또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해줄 존재로서 되는데 예. 거기 나가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딱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나서셨던 분들인데 예. 어떻게 스스로들 그렇게 많이들 아픔을 겪고 계신지. 근데 아파야 또 서민들의 아픔도 많이 이해할 수가 있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럼요. 그래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구원자로서 너무 나선다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 낮추는 계기가 됐겠죠. 드라마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니 근데 갑자기 김난도 교수가 생각이 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세 분 다 청춘은 아닌데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 세 분 다 청춘은 아닌데 어쨌든 뭐 청춘이 아니라도 아프니까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본격적인 얘기. 근데 뭐 본격적인 얘기 하려면 당연히 새누리당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운명의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16일이다. 왜 그러냐? 중앙위가 열리는데 재신은 묻지 않고 일단은 혁신 공천 혁신안이라고 그러나요? 공천 혁신. 예. 그것만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상희 부총장님. 그죠? 아니 꼼수죠. 왜냐하면 꼼수. 왜 16일이 꼭 중앙위를 통해서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되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재신임 투표안에 대해서는 지금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혁신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만들었죠. 예.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입지 전환도 했고.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만든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혁신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혁신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문재인 당대표 입지는 그만큼 굳건해진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혁신안 통과되는 사람을 재신임에서 부결시킨다는 게 그게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히 혁신안을 먼저 통과시켜 주는 것이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16일에 혁신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언론 다 나왔습니다마는 뭐 중앙위 구성 자체가 거의 7대3으로 문재인 당대표 유리한 그런 사람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됐으니까 뭐 통과시킬 것은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에 통과됐다 그러면은 통과된 후에 재신임 뭐 투표를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재신임 얘기는 왜 꺼낸 겁니까? 글쎄요. 재신임 얘기를 꺼냈다기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그 문재인 대표가 좀 지난번 7월에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도 셀프 디스 이런 거 할 때 내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한데 대부분은 셀프 디스가 셀프 칭찬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뭐 보기가 좀 민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겠다고 나셨었을 때 그런 말을 좀 바꾸고 있어 하시겠다고 나서셨을 때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죄송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쯤이면 사실 내년 총선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쯤에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여태까지처럼 계속해서 비주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끌려가니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거겠죠. 근데요. 내년 총선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게 국정감사에 일단은 매진해야지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감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대호 정비가 너무 이미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야권 내 결속 내지는 본인이 당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는 것이 지금 낫지 어차피 국감에서 해도 이슈화를 시킨다거나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잖아요. 뭔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권이라도 정권이 아니라 야권이라도 잡고 봐야죠. 잡고 보자. 근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총장님 TV 보신 적 있어요? 제 얘가 잘 안 달라졌어요. 예, 우리 아이가 잘 안 뭐 우리 애도 안 달라지긴 안 달라요. 근데 우리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요새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예. 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하고 거의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당 혁신이 대표 거취 문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중앙위 무기연기하고 재신임의 여론조사 취소하라. 거의 이제는
진짜 뭐 1대1로 한번 붙자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안철수 의원이 좀 달라질 때부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설프게 춤을 추려고 하면 차라리 무대에 안 오르는 것이 좋다. 네. 무대에 오르려고 하면 확실한 춤을 춰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의 싸움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치적 입지가 한 단계 상승될 수도 있고 또 역시 안철수는 끌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게 적기죠. 왜냐 그러면은 재신임이라든가 뭐 혁신이나 통과되게 되면은 이 문재인 당대표 체제가 공고에 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고에 지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차기 대권의 꿈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물건을 팔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상품을 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맞수를 그 성명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혁신의 깃발을 든 그런 분으로 비주류의 깃발로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지금 봐서는 없습니다만 탈당을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신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그 말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자성어 많이 쓰더니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대표께 드리는 걸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을 가진 자는 서로 친하다. 야, 이게 좀 불교스러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아니 뭐 그냥 그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우리는 지금 같은 욕심을 가져서 미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걱정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할지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그냥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에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셀프 디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김동원 혁신도 그 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는데 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마뜩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혁신이 꾸려져 가지고 계속 뭐 만들어질 때까지는 별 소리도 안 하고 별도로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혁신 밤샘 토론을 하자고 한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게임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맞붙어서. 그래 두 사람이 맞붙어서 보면 승부의 가능성 문재인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직까지 여전히 대등하게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양상을 바꿔놨어요.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가 높은 어떤 단수를 펼치고 있다고 보일까요? 이게 아픈 만큼 성숙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새 정치는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 같은 걱정을 가진 사람은 서로 친하다. 이 정치만 있고 국민이 없다. 너희들 노는 폼 모양새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지고 있었던 새 정치에 대해서 부분을 다시 한번 구현해 보자. 이런 것들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거 본인이 생각한 얘기인가? 어디서 참모들이죠. 궁금하네. 예. 어디선가 나온 게 이게 만들어내신 거면 엄청난 경고를 만들어내신 거죠. 예,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예, 우리가 전국책이요? 전국책에서 인용한 거라고 우리 맞습니다. 작가님이 또 이렇게 딱 쳐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아는 척을 하려면 굉장히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모르시죠? 이러면서 써준 거 딱 읽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자 지난주에 제가 눈수술, 딴 사람들은 눈수술 했다니까 뭐 제가 라식이나 라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망막이 부분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유를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근데 예전에는 5, 60대 고도근시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새 초등학생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잘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못 나왔는데 자 지난주에 두 분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식사 자리를 추천하신 모양인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때 안 갔잖아요.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자 이제 제가 이걸 딱 하니까 이제 이번 주에 만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추천 좀 해보시죠. 예.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영광 법성포 굴비 정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굴비 정식. 예, 이게
굴비가 뭐 다 아다시피 상당히 입맛을 돋구게 하는 사람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8월에 아주 더웠을 때 특히 뭐 약간 지금은 선선합니다마는 입맛이 없을 때 굴비를 꾸덕꾸덕한 굴비를 찢어서 놓고 그게 요즘은 또 녹차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녹차물에요? 예, 녹차물에다 밥을 말아서 그 굴비를 찢어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뭐 밥맛이 좋다 이런 건데. 차에다가 제가 오늘 뭐 밥맛이 좋다고 커피는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굴비가 사실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 법성국 그 영광 굴비가 유명해진 것은 이자겸이 나온 때입니다. 고려 때. 그것도 이자겸이 나왔는데 그 당시 그 고려 인종 때 법성포로 유배를 갔었어요. 이자겸이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기를 맛을 보고 정말 맛있어서 임금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나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굴비라고 이제 명명이 됐다. 굴하지 않겠다. 그래서 굴비. 있고 등이 구부러졌다 이런 말을 넣으니까 그래서 구부러진 굴비다 그래 굴비다 해서 굴비로 이제 의원이 바뀌었던 그런 의원인데 그래서 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당대표 밥맛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가 뭐 맛있는 밥을 먹겠습니까? 입맛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굴비 정식을 먹으면 입맛이 좋은데 다만 이 굴비 정식이 보리에 서너 달 정도 담가놨다가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먹을 것도 없는데 보리에 그 굴비를 담았을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게 부자 음식이라는 겁니다. 부자 음식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딱 1분 동안만 이 굴비에 대해서 자린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딱 1분 동안 60초입니다. 이 굴비 그러면 자린고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을 먹으면서 굴비를 보고 침 한번 삼키고 밥 한 술 먹고 이런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밥상에 앉아서 밥을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먹고 굴비를 두 번 보면은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젠데처럼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땅과 토지, 땅과 돈을 많이 남겨놨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땅과 돈을 남겨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산물을 팔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왜 안 팔려니까 반찬도 안 먹은 집에서 만든 음식이 저 뒷간에 똥도 싱거울 것이다 라고 해서 안 팔린 것이죠. 둘째 아들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습니다. 노래를 왜 잘 불렀냐니까 천장에 매달린 굴비를 보고 굴비 달라고 엉엉 울었기 때문에 목청이 튀어졌던 거죠. 그래서 명창을 찾아갔는데 명창이 감복을 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대중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왜? 노래에 맛이 없다. 깨끗하기만 하지 아무런 맛도 없다. 셋째 아들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왜 잘 그리냐니까 굴비를 쳐다보고 맨날 먹지는 못하고 쳐다만 보니까 관찰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그림을 잘 그린 거죠. 그래서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가니까 정말 이건 천재적인 화가다. 그래서 그림을 해서 시장에 내놨습니다. 하나도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림에 멋이 없다. 느낌이 없다. 소위 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굴비를 보고 자린고비에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구두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민심과 순리를 따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당대표는 순리에 따르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린고비의 굴비 그 자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린고비에 던져준 세상에 대한 순리 그것은 쓰면 쓴 대로 짜면 짠 대로 달면 단 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정치고 민심이고 흐르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굴비 정식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60초 됐습니까? 그럼요. 아니 오늘 이게 안철수 의원만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도 멋있는 얘기 오늘 하셨어요. 제가 신조가 자린고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우리 양재희 변호사님. 저는 아까 치킨 게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 꺼낸 김에 그냥 치킨으로 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만나서요.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점심이나 아침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치킨 좀 뜯으면서 맥주도 한잔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전화 경선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한 모바일 선거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고 그거 다 배달과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 1위는 명실상부하게 아직까지도 치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문재인 대표만큼의 어떤 1위를 따질만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현재까지는 내놓을 만한 게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달 음식의 치킨과 비슷하게 어쨌든 간판 메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뭔가
대시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른 어떤 것을 또 내놔야죠. 그냥 나 치킨 싫어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치킨이 1위를 한 걸 또 보면은 사람들이 치킨이 다 좋아서라기보다 그거 말고 또 빼놓고 시킬 만한 게 또 막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만 가지고 승부를 하기에는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을 창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전화 1위인 치킨과 그거를 또 쫓아내겠다고 생각하신 안철수 대표가 만나가지고 그럼 대안은 뭐냐? 우리가 치킨을 간판으로 걸 때 여러 가지 요즘에는 그 뭐 치킨집이라서 치킨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간판을 다른 걸로 과감하게 내놓고 피자를 하면서 치킨을 오히려 사이드 메뉴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상황에서 치킨을 골랐죠. 치킨. 그게요.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한 게 제 기억으로 9월 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구구절. 이 구구데이예요. 구구데이가 뭐냐면 치킨 먹는 날에 진짜 그 정부에서 닭 산업을 양성시켰다. 네, 치킨 게임이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제 잠깐만 바꿔보죠. 배신의 정치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구로 찾았을 때 실제로 의원들 동반하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수행한 대구 갔을 때 수행한 비서관들이 전부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그렇죠. 연고를 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희 부총장? 저는 참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의도를 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행정상에 대한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 그러면 뭐 대통령의 행보 자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메시지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구 지역에 행사를 하면서 대구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안 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연고가 있고 총선에 출마선에 있는 비서관들을 대동해서 갔으니까 이 부분은 결국 정치 코치 눈치 아니냐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간단하게. 대구 동인동 찜갈비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대구식 찜갈비가요. 갈비찜 다른 데랑은 굉장히 달라요. 거기는 마늘하고 고춧가루만 넣어서 그냥 빨간 양념에 그냥 갈비 찐 것만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갈비찜 같은 경우는 밤도 들었고 뭐 버섯도 들었고 당근 이런 거 골고루 들어있는데 딱 갈비에 빨간 양념만 들어있습니다. 그게 대구식 찜갈비입니다. 딱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맵고 칼칼하고 좋긴 좋은데 가끔 너무 세면 그것만 먹으면 속쓰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후떡 지나갔어요. 다음 주에 유승민 편은 다음 주에 계속해보죠. 또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두 정치 셰프와 함께했는데요.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 양재열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올가을 르노 삼성 자동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러피언 디젤 한정 대수 특별 혜택. SM5 디젤, QM5 디젤, QM3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는 물론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9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일부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해운대가 LCT 더샵에서 열립니다. 한 걸음에 만나는 백사장, 휴양 같은 일상, 원스톱 라이프까지 해운대 맨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침내 나만의 바다에 산다. 해운대 LCT 더샵. 부산 783-0003 10월 오픈 예정.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하루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주 힘차고 희망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